시작해볼게요.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골라보세요. 다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노후도 좋았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 그리고 여가 가치로운 자아실현 이걸 저도 다 원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골라봐. 고를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잠깐 했었고 유치원 선생님도 잠깐 했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수지 패러디?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패러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내가 유치원 선생님을 해서 그런지 이 편에서는 정말 눈물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잠깐 2년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강주에서 정말 가장 비싼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럼 어때요? 벤츠 몰고 엄마가 명품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딱 와. 그런데 우리 반 엄마야.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제가 톤이 높죠. 솔톤이거든요. 근데 C톤까지 올라가요. 버선발로 뛰어간다는 말이 딱 맞아. 어머니! 하면서 야 진짜 거의 90%는 뻥인 거 다 아시죠? 10%만 진심입니다. 아이에 대한 칭찬을 감안하고 들으세요. 정말 그런데 그래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각오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또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140 받았어요. 진짜 월급 적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적었어요. 그런데 끝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그냥 원장님 저 평생 할 일 찾아요 하면서 그 2년 하고 원장님께 그냥 그런 대면을 하면서 이제 항상 2월 되기 전에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때 내 나이 38이었는데 그래? 자네는 제가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간 상태이기 때문에 자네는 내가 특별히 5년 더 일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42살에 나와야 되잖아요. 43살에. 아니요 원장님 저 평생 할 일 찾아요 하면서 그만뒀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때는 아메이도 몰랐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신랑도 공무원이고 나도 직장인인데 항상 뭐였냐 돈이 부족해요. 아니 통장에서 진짜 남은 거는 이 몇백 원도 안 남아버려. 영원 남고 항상 카드값은 항상 카드값을 그 당시엔 카드를 별로 안 썼는데 안 쓰긴 했었지만 뭔가 항상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 없는 삶은 정녕 불가능한가. 그래서 막 하늘에 대고 기도를 많이 했었답니다. 50만 원, 100만 원 날마다 왜 그렇게 부족해요? 매달. 그래서 항상 저는 하늘에서 또 그 노란 보퉁이가 딱 내 앞에 떨어지는데 그게 돈 보퉁이야. 100만 원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상상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부러워하던 사람이 사업가였어요. 사업은 자영업 말고 사업. 엄청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제일 비싼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사업가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막 1년에 세금을 20억을 낸대요. 난 기절한 줄 알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나는 정말 2억도 나한테는 진짜 뒤로 넘어갈 돈인데 20억을 그것도 세금으로? 그래서 제가 아메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그 엄마였어요. 돈 잘 쓸 줄 알고. 그런데 나를 1시간 반 기다리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치약 하나도.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형부가 사업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큰 자영업.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나 그 돈을 많이 벌 때 이렇게 버는데요.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바닥부터 못한 고민들이 직원 월급이며 뭐 내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거 스트레스로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진짜 경기가 또 안 좋잖아요. 형부의 삶을 보니까 가장 무서운 건 술을 많이 마셔야 되고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회수가 안 돼요. 돈이. 다 자금이 묶여버린. 그래서 어때요? 수입의 폭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해.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래 큰 사업도 안 돼. 그러면 우리 뭘 선택해요? 자영업. 자영업은 어때요? 요즘에 너무 힘들죠. 종업원보다 더 못 버는 사장님, 대한민국의 자영업의 현실을 하잖아요. 그리고 홈플러스 이제 파산 수순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결정은 안 났는데 정말 이 대기업 우리나라 매두였어요. 대형마트 2위였대요. 이만큼 정말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그래요. 그래서 뭐래요? 제가 돈 자유 만들어봤어요. 돈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없다. 이걸 어떻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까? 근데 영어는 안 맞는데 정말 자유를 찾으러 다니다가 왜냐하면 돈의 자유가 없으니까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돌죠. 그래서 밤낮없이 일하면서 일을 할수록 내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정말로 자유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지금의 현 시대일 거예요. 정말 많이들 정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뭐래요? 요즘에 가장 핫한 거 주식이죠, 주식. 저 주식 저는 예전에 정말 옛날에 몇 년 전에 주식을 했어요. 가지고 우리 신랑이 먼저 했죠. 다 잊어먹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깨먹고 그 뒤로는 주식에 일도 손도 안 대고 지금은 주식을 딱 하나 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물어봐. 옛날에 주식했던 사람이라 혹시라도 하이닉스나 삼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찔러봐요. 나한테 비밀로 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뭐만 있는지 알아요? HM파마. 하루에 한 주씩 따박따박 사고 해서 내가 살아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주식이 보유되고 있어요. HM파마사만 가지고 그래 기다려봐. HM파마는 대단하게 엄청나게 클 거야 라고 하고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어때요? 이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주식을 잘 안 하니까 이런 뉴스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오늘 좋겠다. 사람들 대박이다. 저번에 9,000선 막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막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그 소비자들이 진짜 자영업을 많이 하세요. 뭐 커피숍이든 음식점. 정말 주식이 떨어진 날에는 커피도 마시러 안 와본대. 얼어붙은 거죠. 돈을 안 찾아도 기분이 나쁘고 마이너스 되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근데 요즘에 비투를 너무 많이 한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정말 대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 트럼프가 뭘 할지,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 불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대안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저는 뭘 했냐? 저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저는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10월 달에 취업을 했어요. 동원그룹에. 우리 대학 졸업 몇 월 달에 졸업해요?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다고요. 우리 때 그거 가능했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막 취업을 해요. 엄청나게 막 입사 지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내 아들도요. 지금 제 아들들이 지금 25, 2000년생, 2002년생이에요. 아무튼 몇 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3년, 2년, 3년은 남은 것 같아요. 둘째는 졸업하려면 2년이 남았는데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끝이 없죠.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짧게 돈을 벌어요. 너무 오래 살아버려. 이게 문제죠. 시간의 배신. 소득은 짧아지는데 무섭게 길어진 노후가 되고 또 배신 또 하나 있어요. 이것만 배신하면 되게? 속도의 배신. 안 입고 안 먹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은 미치는데 소득 상승률은,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버스비로 계산을 하니까 내가 유치원 선생님 월급을 해봤거든요. 지금 최소 내 월급이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600이어야 돼. 한 680 정도 나오더라고요. 680 유치원 선생님 월급인가요? 이 소득의 물가 상승에 맞추려면 유치원 선생님 월급도 680은 돼야 된다는 거죠. 못 따라가죠.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벌어. 그런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뭐 하나 요리를 해 먹으려고 뭐 사겠어. 진짜 장난아니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삶이 나아질 수가 없는 현 시대를 살고 있어서 저는 아메이를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4번 정도는 듣고 그래 저게 뭔지는 몰라도 나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 뭔지는 몰라도 내가 끝까지 한번 배워봐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결단을 하면서 무슨 일이 바로 생겨요? 이걸 저항의 물리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항이 생기지 않죠. 근데 달리기만 해도 바람이 즉 저항이 생기죠. 내가 아메이를 하기로 결심만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무슨 저항이 생겨요? 예전에는 진짜 야 이게 좋대 이거 먹어봐 라고 했던 친구한테도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아메이 비타민C 얘기하면 제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할 거야. 내가 파는 걸로 생각할. 그때부터 내 마음에 저항 생기고 실제 이제 용기를 내서 말했어. 그럼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야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야 될 사람만 되고. 야 지금 너 늦었어. 야 어쩌야 저쩌야. 엄청나게 저항이 생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2가지 길을 선택을 해요.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대가지불이 좀 불편하거든요. 아메의 대가지불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딱 주면 끝나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 딱 차릴 때 큰 돈을 들면 큰 자영업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대가지불이 시간의 대가지불이거든요. 그랬을 때 매주 이런 시간에 여기를 와야 되고요. 또 밤에도 막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뭔가 그런 대가지불이 있는데 그게 불편하죠. 안 하던 행동이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안 오면 뭘 할까요? 안 오시는 분은 다른 데서 뭔가를 하시겠죠.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아침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매주 오니까 불편하죠. 대가지불을 주는 불편함과 포기와 타협이 아주 쉬워요. 왜냐면 여기 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안 와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 안 와도 괜찮네 하면서 그냥 에이 그래. 그리고 나는 못해. 그런 나하고의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탁 나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정말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신생아죠. 아메이에서. 제가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AI가 이렇게 예쁘게 나 아니야 우리 신랑이 제일 불만이 많아. 야 너만 20대로 만들어 놓고 나는 뭐냐. 나도 20대로 만들어주라. 야 이게 지금 엄마냐 누나지 막 하면서 AI가 누나를 만들어 놨어. 그래도 난 기분이 좋아. 2000년생, 2002년생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요. 지금 이제 수의대생이에요. 건국대 수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느렸어요. 너무너무 느려서 어릴 때 정말 말도 한 8살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7살 때까지는, 한 6살 때까지 얘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고 형이 가끔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언어 치료도 다니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죠. 둘째, 그 똘끼 있는 둘째들 있죠. 절대 엄마 말 듣지 않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책이 있거든요. 이 둘째한테도 정말 많이 읽었지만 나 때문에 많이 읽었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책이에요. 레오 더 레이트 블루머라고. 저는 영화책도 진짜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레오가 주인공이에요. 이 사자, 아기 사자가 아니 아기 호랑이가. 근데 친구들에 비해서 다 느려. 친구들이 이렇게 글씨도 잘 쓰는데 얘 봐요. 레오 너무 느리죠. 나는 이런 레오 이 그림책을 아들한테 읽어주면서 내 둘째 이야기 같은 거야. 너무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읽어주죠. 그림 그려도 막 너무 내 아들 이야기예요. 너무 느리는데. 그런데 아빠가요. 계속 그냥 잔소리 안 하고 지켜봐요. 몰래. 이 장면 진짜 여기저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레오가 이제 활짝 폈어요. 블룸 됐다고. 막 그런 몇 장의 내용인데 이게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커서도 많이 읽어줬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단련하려고 나를. 근데 여기 딱 미팅이 오는데 스폰서님께서 그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는 거죠. 아들 키우는 이야기. 스폰서 아들 진짜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튈 거야.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 됐거든요.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튈 거야. 그 말을 많이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둘째한테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너는 중2 때부터 튈 거야. 중2 되니까 안 튀어. 너는 중3 때부터 튈 거야. 중3 때 안 튀어. 너는 고등학교 그래 이제 스폰서면 같은 길을 걷는 거야.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튈 거야. 진짜 많이 말해줬거든요. 공부해라는 소리 대신에.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이제 기숙사를 다행히 갔어요. 고2 때.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고2 겨울방학 때 결단을 했어. 고2 겨울방학 때. 나 너무 신기한 거야. 공부를 하나도 책도 물리가 아니 물리라고 하나요? 아니요. 과학이 8점. 8점 만점 8점. 100점 만점에 8점. 40점 만점에 8점이 아니라 국어는 32점, 뭐 40점. 국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좀 더.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했죠. 아예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는 거죠. 갑자기 얘가 공부한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갑자기 공부를 하기로 생각했어? 엄마 너무 궁금하네. 그랬더니 기숙사에서 아침 6시 반에 선생님이 깨운대요. 모든 아이들을. 기상 나팔을 불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다 다시 일어났다 다시 잔대. 그래가지고 7시 반쯤에 일어나 1시간 더 자고 이제 부랴부랴 뭐 씻고 이제 가겠죠. 밥 먹고. 그런데 한 3-4명이 밑으로 2층에서 자고 1층에서는 독서실이니까 1층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3-4명이 내려가길래 따라 내려가 봤대. 그럼 공부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한 10일간 공부를 해봤나 봐요. 10일간 공부를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 6개월 한 것보다 10일 한 것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해보겠다고 해서 정시에
중앙대를 합격했어요. 대박이에요. 4등급이 중앙대 합격 힘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나 수의대를 갈 거예요. 아니야 경찬아 너 실력이 중앙대 너무 대단해. 그냥 중앙대 제발 가자. 아니 엄마 난 할 수 있어요. 난 수의대를 갈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양양 그 독학 재수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딱 3번밖에 집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과정으로 이제 수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에 있어요. 우리 진짜 말했듯이 우리 아메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 신생아잖아요. 누가 아메 하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메 미팅장 딱 와가지고 들었어. 어머 아메가 내 꿈을 이뤄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어. 어떤 사람 결단하고 어떤 사람 결단 안 하겠지만 결단한가 동시에 뭣도 모르는 아메를 시작해. 그럼 우리 다 아메 신생아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함께 온 마을이 나를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나만 키운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같이 크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책임감이 있고 잘났다 그래도 매일 아침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에 5번 너 바보야 하고 얘기하면 나도 그런 생각이 들 수뿐 없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는 자아를 확실하게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분들을 많이 삼으셔야 되는 것이 세상은 험악하고 내가 여자를 안 믿는다고 그래.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너 같아지냐? 너는 어떻게 되는 거 기본이 안 되냐. 확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고생했어. 고생했어. 야,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난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가?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 실제 혹시 직장 생활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나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혹시 집에서 많이 들으시나요? 듣기 힘들죠. 그런데 어디서 진짜 많이 들어요. 아미 미팅장에서 엄청 듣잖아요. 스폰서님께서 항상 할 수 있다고 하고 항상 예쁘다고 하고 항상 잘한다고 하고 정말 그냥 너무도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느끼던 내가 점점 이 속에서 엄청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할 수 있게 나를 내가 믿는 거잖아요. 자아 정체성도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딱 똑바로 서니까 내 가정에서도 내가 똑바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지 않게 되나. 그래서 정말 아까 한 아이가 크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데 아메이 안에서 함께 정말 함께 클 수 있어요. 정말 이 안에서만 있으면 당연히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경을 바꿔보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아들도 아까 만약에 기숙사에 없었으면 그런 결실을 못했겠죠. 그랬을 때 환경을 바꾸니까 뭔가 한번 해볼까? 또 환경을 또 바꿨죠. 독학 기숙학원이라는 그런 환경을 또 한번 바꿔보는데 우리도 한번 아이에게만 잘하기를 바라지 말고 진짜 아메이만 잘하면 인생 모든 숙제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메이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매번 이렇게 딱 정해진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그러니까 부자들은 노력보다 환경을 먼저 바꾼다는데 우리도 그냥 이 넓은 곳으로 와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스폰서님이 사시는 삶을 보고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현실 점검해주면 나도 저기에 가면 암수가 있구나. 난 저기를 피해야 되겠다라고 현실 점검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 객관화도 되고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는 게 진짜 필요하죠. 또한 정말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어때요? 노동소득이죠. 그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데 여기가 안전장치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이게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지금 인세소득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요. 인세소득이라 하면은요, 이 노동소득은 내가 시간당 단가예요. 시간을 들였을 때 단가가 10,000원인 사람, 100만 원인 사람 있겠지만 이 시간이 0이면은 10,000원 곱하기 0도 0,
100만 원 고박이 0도 0이에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노동소득은 없어요. 그래서 노동소득을 하는데 이 자산소득은 내가 일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료, 주식 배당금, 조인 롤링이 쓴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인세, 요즘에 그 진짜 핫한 게 뭐예요? BTS도 핫하고 뭐 그런 인세 수입 많잖아요. 그리고 아메이 이런 자산소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서 정말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이미 시대가 이렇게 바꿔버렸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어때요? 자영업에서 직접 가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했죠. 그렇죠? 너무너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변했죠. 온라인 쇼핑으로.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이제 넘어서서 어때요? 다 어플 쇼핑 하지 않나요? 실제 본인 어플 봐보세요. 저 어플 보니까 여기 어플만 봐도야 다 돈 나간 어플이에요. 유튜브 저 프리미엄 해가지고 돈 나가죠. 넷플릭스 구독료 돈 나가죠. 쿠팡 어제 스폰서님이 그 명료함 책 사락해가지고 사면서 또 돈 나가죠. 아니, 사락해서 산 건 아니에요.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야 삽니다. 꼭 강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뭐 쇼핑하면 돈 나가죠. 다 돈 나가는 어플인데 다행히 나는 아메에서 썼더니 어떤 생필품 아메에서 썼어요. 그랬더니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 어플만 해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은요. 다른 어플 아무리 내가 야 카카오톡 돈 들어와. 내가 카카오톡 깔라고 알려줘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야, 아메이 어플을 깔았더니 돈이 들어와 하면서 내가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처럼. 카카오 택시는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택시 회사랑 개인을 연결해 주잖아요. 저도 아메이 제품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메이 제품과 내 친구를 연결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감사하게도요. 마트만 바꿔도 시작되는 비즈니스예요. 마트만 바꿔도 사업이 시작이라는 거죠. 보통의 일반 사업은 내가 엄청난 능력이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거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뭐 해야 되는데 얘는 정말 마트만 바꿔도 사업이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제품력과 신제품이 엄청 많아요. 방금도 이거에 대해서도 들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또 9월 달에 또 너무너무 좋은 장 솔루션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한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사라지지 않는다. 작아질 뿐이다. 이 작아진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가장 많이 쌓이냐면 뇌에 가장 많이 쌓여요. 요즘에 진짜 치매 많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치매가 늘었지? 치매면요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에서 이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을 먹는다고 한 달이 되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고 미세 플라스틱 이외에도 유해한 유해 물질이 겁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없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이 좋은 물이죠. 근데 아메이 이스프링 이외에 다른 정수기들을 봤을 때 이런 뉴스들 너무 많이 보시지 않나요? 돈 비싼 돈 내면서 한 3만 원, 4만 원, 2만 원대 매달 정기적으로 끊으면서 이런 물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물을 너무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하거나 그러면은 뭐 결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 실제 그냥 물통에 얼음물 닿으면 어때요? 막 물방울 쐬면서 결로 엄청 생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이런 곰팡이의 원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정수기 말고요. 이런 오염 물질은 다 걸러요. 그런데 미네랄은 살아있어요. 모든 걸 다 걸으면서 또 이 하나의 더 필터 여기에 하나의 작은 필터가 더 있거든요. 이건 10년 쓸 수 있는 필터인데 여기에서 99.99999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다 없애는. 그런데 이번에 최근 뉴스죠. 6월 29일 지난달 뉴스인데 NSF에서 세계 최다 170병 유해 물질을 거른다고 세계 최다 거른다고 이번에 딱 인증이 되었잖아요. 사실 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1등 나기 어렵죠. 전교 1등 대박이잖아요. 광주 1등 더 대박인데 전국 1등도 대박이죠. 우리나라에서 1등 너무 대단한데 세계 1등이래요. 그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1등인 건 뭔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아이가 1등이 나려면 뭔가 이유가 있는 뜻이 뭔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는 정말 이유가 있는 건데 왜 사람들은 정말 편리함을 보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만 보고 얼음물만 보냐는 거죠. 내가 매일 마시고 우리 온 가족이 마실 거니까 정말 안전한 물을. 만약에 티코, 벤츠 왜 티코 안 사고 벤츠를 타요?
안전하기 때문이죠. 사고 났을 때 내 목숨을 지켜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줘요. 미세 플라스틱이 머리에 쌓이고 치매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랬을 때 정말 유해 물질은 170종 체에다 거른다는 이 말을 믿고 이번 달에 하시면 지금 이 행사를 해요. 아메이 바우처 20만 원 바우처도 주지만 또 10개월 무이자, 삼성, 신한, 현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보통 이맘때쯤에 행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보통 무이자 할부 행사만 하거든요.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계산을 해봤을 때 상당히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무이자 하려면. 그랬을 때 정말 역대급이에요. 무이자 플러스 20만 원 바우처를 주고 있고요. 제가 일상에서 쓰는 생필품들이 요즘에는 아메이 제품이 너무 이제 명품이죠. 그래서 짝퉁이 진짜 많아요. 인터넷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지금 여름이죠. 혹시 하루에 한 번 샤워 안 하신 분 있나요? 없죠. 여름에 샤워 안 하면 큰일 나죠. 찝찝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들. 그런데 왜 아메이 정말 매일 쓰는 그 피부에 닿는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피부에 닿는 건 경피독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경피독은요. 피부로 바르잖아요. 그런데 피부에서 바로 흡수되는 독소예요. 거름막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건 간에서 거르지만 얘는 피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액으로 직행을 해요. 그런데 일반 화학물질을 내가 딱 발랐잖아요. 대부분 로션은 화학물질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용성이란 말이에요. 지용성은 이 지질에 바로 흡수가 빨리 돼요. 그리고 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엄청 쉽게 이렇게 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아메이크는 어때요? 원료부터 완전히 다르죠. 한번 바디워시를 우리 어플에서 바디워시하고 쳐보세요. 가지고 한번 봐서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다 식물 원료예요. 장난 아니에요. 다 식물 원료로 정말 피부를 채워주는 식물 원료를 꽉꽉꽉 넣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식물 원료를 찾고 찾아서 물도요 일반 물을 쓰지 않는데요. 대나무 잎수를 쓴대요. 그렇게 나와 있어. 일반 물을 쓰지 않고 대나무 잎수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하나하나를 그냥 홈페이지만 봐도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매일 쓰는 것들을 이제 안전한 걸 써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안전한 걸 쓰고 싶었거든요. 아메이를 하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생협, 지금은 자연드림이라 하죠. 그래서 생협에서 쓸 수 있는 건 모두 다 생협에서만 썼어요. 왜냐하면 일반 마트에서 쓰는 건 내가 고를 수 없잖아요. 그냥 저는 느낌상 마트 가면 어때요? 느낌상 고르죠. 오늘은 원+1 골라볼까? 오늘은 얘가 좀 좋아 보이네. 오늘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고르지 않나요? 그럼 내가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생협을 갔는데 아메이는 생협은 그냥 느낌이 좀 안전한 마트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아메이는 생협보다 훨씬 급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이런 기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매일 써야 되는 거, 매일 먹고 매일 바르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를 일단 여기서 배우고 내가 그 기준 안에 부합되는 거를 고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준 안에 부합되는 게 아메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가족이 아메이 걸 쓰고 있죠. 실제 왜 아메이 제품이 그렇게 좋냐 봤더니 세계 75개 연구소가 있고요. 특허가 이렇게 출원이 되어 있고요. 800여 명의 과학자 기술사가 있고요.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한대요. 이게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임상실험을 해요. 임상실험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30명 하면 아메이는 300명. 그 기준치 임상실험은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그걸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요셉 대표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하는데 한 명 늘릴 때마다 임상실험 인원을 늘릴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이 원리 원칙을 지금 거의 이제 곧 70주년 돼가잖아요. 계속 지켜가고 있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는 벌써 9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한 세대를 거쳐서 안전성이 입증이 된 거죠. 아메이로 이상한 뉴스 본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자본도 들지 않고요. 점포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가능하죠. 그리고 리스크가 없어요. 이 리스크가 없다는 게 진짜 요즘에는 가장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볼게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남는 자투리 시간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시작점이 진짜 뭐가 있냐면 ABO 혜택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해외가게 구매하고요. 6만 원 이상 무료 택배가 돼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이 절반만 남았을 때 나 마음에 안 들어. 절반 썼어도 100% 만족 보증이 되는데 이게 점수가 캐시백이 돼요. 내가 20만점 쓰면 그 다음 달 돈으로 10,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좋은 혜택을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덕거리지 말고 가만 일을 하라고 일을 해주시긴 했는데, 가만 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게 생겨요. 인세 수입이 생기고요, 해외 여행이 생기고요, 상속이 되고요, 평생 사업이 된 게. 제가 숙제가 끝나야 축제가 시작된다. 내가 아까 가만히를 여러 번 많이 하고 배우고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런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숙제가 그래서 가만히를 해보고 배워보고 배워서 알려주고 써보고 배우고 알리고를 하는데, 이 숙제는 1000만점 21%. 9월부터 그래서 꼭 9월부터 21%를 해보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를 맞이해야죠. 그래서 어떤 축제가 있냐, 이런 축제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연말 보너스 제 거 이제 어제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연말에 11월 17일 날 항상 아메이가 연말 보너스를 줘요. 어떤 핀 한 1년에 한 걸. 그랬을 때 이 정도에 찍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3,100만 원을 매달 적금을 하려면 얼마를 적금을 넣어야 되나요? 200, 300, 280? 우리 엄마가요, 진짜 지금도요, 그렇게 돈이 없는데 지금도 30만 원을 적금을 하고 계세요. 난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워. 엄마, 나 결혼할 때부터 야, 애기들 이거 신발 작을 때 적금해야 된다. 날마다 귀에 못이 박혔는데 난 적금할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게 나도 돈을 적금하러 하고 싶죠. 적금해서 모으는 재미가 얼마나 있어요. 근데 나는 쓰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적금을 하냐고. 정말. 근데 사람들은, 내 친구는 또 한 명 벌어가지고 적금을 100만 원씩을 하더라고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난 우리 신랑 한 명 벌 때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보낼 판에 어떻게. 근데 공무원이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적금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매달 아메에서 수입이 들어와요. 14일 날 들어오잖아요. 그거 다 써도요, 연말에 이렇게 적금이 들어와요. 이 연말에 적금이 들어오려면 아까 숙지를 해야죠. 1000만점을 6번, 1년에 6번 하면 6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12번 하면요, 1000만 원, 1000에서 160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를 받아보는 거를, 그것부터 이제 즐겨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9월부터 이제 1000만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을 가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삿포로를 가요. 파운더스 PT가 되며 매달 나랑 함께 쓰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서 1000만이 매달 되면 파운더스 PT 돼가지고 삿포로를 가는데, 제가 찍은 거예요. 삿포로. 이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데 가보고 싶죠. 뭔지도 몰라도. 저는 이렇게 그냥 하얀 눈 세상을 보니까 그냥 모든 그냥, 우리나라의 눈하고는 사원이 달라요. 삿포로 눈은 정말 일단 눈의 높이부터가 달라요.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이쁘게 오고요. 또 쾌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아요. 정말 저 너무 그때 얇은 패딩을 입었는데 하나도 춥지 않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삿포로의 눈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 여행 가면 이게 맛이죠. 여기가 호주예요. 케언즈. 엄청 그냥 내가 호주 케언즈는 또 눈이 왜 즐겁냐면 내 주변이 다 유럽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왠지 럭셔리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함께 좋은 사람과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서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아들들에게, 우리 아들 첫 여행을 아메이로 제가 데려갔거든요. 발리를. 첫 서핑을 또 전문가에게 배웠더니 첫 서핑을 이렇게 잘 더불어요. 그리고 또 전문가가 물에서 다 또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USB로 또 담아주셨거든요. 둘째, 아까 그 둘째. 그리고 두바이도 2번 가고 이렇게 계속 스폰서님과 올해는 또 어디를 가죠? 상해를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렇게 멋진 곳을 또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누려봐야죠. 우리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생 사업 상상해 보세요. 지금 95세래요. 94세 최근 그 당인데.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어제 딱 넣으면서 내가 나를 상상해 봤어요. 지금 본인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치원 선생님인 내가 94살까지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내가 94살까지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짜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메이라는 내가 94살까지 이렇게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사업 설명할 수 있을까? 뭐가 더 가능성 있어요? 3번이죠.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야, 아메이 좋아. 아메이 먹으니까 나 이렇게 건강하잖아. 이렇게 예쁘게 늙잖아. 그런 얘기가 아메이 사업이잖아요. 우리 정말 내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를 실현하는 거, 내 자존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냥 편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함께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속. 세금 하나 없이 상속. 내가 죽으면 나의 사망신고서랑 나의 아들의 통장사본 가족증명서 가져가면 그대로 내 이름 대신에 아들의 이름이 싹 올라가서 나의 매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여행이며 돈이며 뭐 아까 연말 보너스면 모든 게 다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 거죠. 고스란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상속세 하나 없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멋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우리가 다 아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200원에 뭔가를 사면 우리는 1,000원에 샀는데 총판도매 소매가 예전에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갑자기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독식을 해버려서 소비자는 싸게 사서 좋았는데 일자리 잃었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공장에서 200원에 만들 거를 좋게 400원에 만들어요. R&D에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700원을 주는데 이 중간에 유통마진 300원을 나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거죠. 내가 알린 만큼, 내가 광고한 만큼, 내가 유통한 만큼. 그래서 아까 가만히를 많이 하면 많은 돈을 버는 거고요. 가만히를 적게 하면은 그냥 소소하게 돈을 캐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봐보면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스폰서가 먼저 가입해서 나에게 알리고 내가 A, B 나중에 두 명에게 알렸을 때 누구 통장에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전체에서 밑에 빼줄 거 빼고 나머지 12,000원 스폰서는 나도 전체에서 A 거, B 거 빼고 나머지 24,000원. A도 돈을 썼으니까 6,000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스폰서가 먼저 가입했지만 12,000원, 나는 나중에 가입했지만 24,000원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두 명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합리적이죠. 정말 이게 언제 시작해도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면 나중에 시작한 사람은 기회가 없을 텐데 나중에 시작해도 기회가 다 있죠. 그래서 내가 3명의 공주에게 안나가 3명의 공주에게 야 아메이 좋아 했더니 9%가 되고 120이 됐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 15에서 20인데 이 선물을 주는데 9월 달에 이제 브론즈 파운드에서 첫 시작을 하며 또 9만 원을 3번 주는 프로모션이 지금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선물을 받고 싶어서 야 나도 20만 원 벌고 싶어. 그래서 3명과 함께 나눠 쓰기로 했을 때 60. 그랬더니 안나는 전체를 다 해서 15% 여기 15% 400만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아메에서는 특별 보너스 30만 원을 추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수입 70만 원 정도에 플러스 30만 원을 추가하니까 100만 원의 수입을 받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한 월화수목금 5시간씩 일하면 100만 원을 받지만 안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생필품이에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혹시 못해도 이 사람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세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1000만점 SP 6번 하면 이때부터 연말 보너스를 받고요. 12번 하면요. 이때도 연말 보너스를 받는데 어때요? 여기 해외여행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을 도우면 사파이어예요. 2명이 250에서 300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야 우리 아메에서 함께 배워보자. 나도 열심히 할게. 너도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매달 250, 300대 벌고 우리 한번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2명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도운 스폰서는 연봉 7천이 되고요. 이 사람은 3명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도운 스폰서는 어때요? 에메랄드가 돼서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가 돼요. 근데 6명을 도우면 다이아몬드라고 돼서 연봉 1억 5천 이상, 비전 보너스까지 합산을 하면 연봉 1억 9천 정도, 2억 가까이 수입이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이지 않나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유치원 선생님 월급에 딱 갇혀져 있던 내가 와 저런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처음에는 250만 원 우리 신랑이 공무원 인세소득인 250 정도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살고 싶은 인생. 우리
다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어요. 열고 싶고 열어야 하는 문들이 엄청 많죠. 돈, 건강, 관계, 자녀 양육, 자기 개발, 미래 준비, 여행, 가치 있는 삶. 이거 다 열고 싶고요. 반드시 이 문을 다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문을 열려면 이걸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전부 싹 다 종이에 적어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냥 일단 해봐 생각은 원래 끝이 없어 걱정도 끝이 없지 근데 첫걸음 한 번 떼면 외로 별거 아니야 그냥 해 제발 해 그냥 제발 해 이거저거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제발 해봐 그냥 해 제발 해 그냥 제발 해 계획만 할 줄 아는 천재보다 실천을 바로 하는 바보가 되어봐 노래 대박이죠. 제 원픽 노래입니다. 저 이동할 때 이거 겁나 들어요. 그냥 하자. 정말요. 오늘 제 강의가 와닿는 사람도 있고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지 말고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세요. 제발 그냥 하라잖아요. 제발 그냥 하세요. 제발 그냥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계셔요. 그냥 이 자리에만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성장을 해가고 내 네트워크가 성장을 해가고 나도 아까 숙제를 끝내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다잡고 그냥 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